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책정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공식 발표 얘기까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the signed letters that went out to both South Korea and Japan today. As you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and these will be mailed.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s,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I would say firm. No,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But essentially, that's the way it is right now. Yeah.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정확히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20분 밤 사이에 있었던 이른바 공포의 편지가 도착을 한 셈이죠. 관세는 우리의 관계에 따라 위나 아래로 조정될 수 있다.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김준익 대변인, 위상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 있는 이 와중에 상호 관세 책정을 이렇게 했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7월 8일까지 이 관세를 유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14개 국가에다가 편지를 보내겠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부과하겠다고 얘기했던 25%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왔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편지로 공개된 것이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25%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는 25%를 그대로 얘기했던 거고, 일본은 24%를 얘기했다가 그렇죠. 이제 1%를 올려서 25%가 됐는데, 저 편지, 지금 저 레터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수신자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에 온 편지나 일본 이시바 총리에게 간 편지가 정말 복붙하듯이 똑같은 편지가 갔는데, 예. 이제 저게 이제 문제는 8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직 3주간의 여유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그 위성락 안보실장 또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끊지 않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최종적인 결과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미국에게 우리 대한민국 또는 일본 뭐 동맹이긴 하지만 예. 그 동맹 앞에서 그 자국의 이익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그 5손가락 안에 동맹국은 맞지 않냐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이현정 의원. 네. 오늘 백악관 대변인에게 여러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한국과 일본부터 시작하냐? 한국, 일본 동맹국들이 불편하겠냐라고 했더니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특권이자 선택이다. 뭐 일반 통보에 대한 느낌이지만 이걸 뭐 특권이라는 표현까지 미국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공개한 거는 뭐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만 공개했지만 나중에 말레이라든지 몇 군데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가장 겨냥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과 일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자동차라든지 무역 적자가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한국과 일본의 관세 문제가 정리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하지도 않았고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쟁이 사실상 겨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이 미국의 무역 적자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콕 집어서 본인이 공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정말 그 최 가까운 동맹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동맹 국가가 이번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7월 말 정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방미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마지막 협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3주가 있기 때문에요. 예. 여기에 아마 모든 정부의 역량을 총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1일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미국의 반응도 꽤 궁금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G7, 그리고 외무장관 회담마저 불발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고장은 발송됐고 데드라인을 향한 초시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국 전승절 불참을 조속히 공식화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단판 지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관세 협상에 역량과 힘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방송 악법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한미 관계 복원 이런 거창한 거 말고도 관세 정책이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두학 의원님. 일단 야당의 제안 중에 하나는 중국 안 가겠다고 딱 잡아서 빨리 얘기해라. 이런 부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외교라는 게 자기의 패를 먼저 까게 되면 나중에 이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불리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경제적인 이 분야라든가 혹은 외교에 관해서도 중국과 지금까지 왔던 부분은 좀 달리 변화될 수 있는 측면의 여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것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옳게 왔다라는 평가 25% 상호 관세 얘기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